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결론부터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을 늦추면 안 됩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필수 학습 과정에 넣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는 디지털 시대이죠. 우리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 초연결, 초저지연, 그리고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버스폰이라고 불릴 정도로 노트 10의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3천만, 3,500만 명이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도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데 디지털에 대한 문화나 실력은 아직도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나오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가장 빠르게 문제가 됐던 것들은 첫 번째로 마스크를 파는 피싱 사이트였습니다. 피싱 사이트라는 것은 가짜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패스워드, 그 아이디를 넣고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그 사이트에는 마스크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마스크를 팔려고 만든 사이트가 아니고 사람들의 크리덴셜, 즉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갈취하기 위해서 만든 피싱 사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이 코로나19의 공포 때문에 급한 마음에 그런 심리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혹시라도 있을까 하고 찾아보지만은 이미 그 상황은 그 해커나 나쁜 사람들한테 자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 쓰는 패스워드가 해커 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연예인 사건처럼 크리덴셜 스토핑, 해커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른 사이트에 계속 넣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5%만 같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엄청날 것이고요. 여러분의 정보는, 인터넷 정보는 이미 다 해커 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사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자세히 보고 나서야 이게 피싱 사이트구나 라는 것을 알 정도로 사실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로 요즘에 그 국가에서 인증한, 국가에서 의뢰한, 아니면 국가가 만든 앱이라고 해서 밴드나 카톡에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그런 앱들을 누군가 소개를 만약에 한다고 해보시죠.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해커가 여러분의 그 마스크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았고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밴드나 카톡에 로그인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인데 카톡이나 밴드에 내가 아는 사람 아니면 정부에서 만든 그런 제공하는 앱이라고 추천을 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보고 그 앱을 서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앱은 해커가 스마트폰을 조종하기 위해서 만든 또 악성 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지만은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관련된 앱은 제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피싱 사이트를 통해서 얻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문제도 있었고 그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악성 앱을 스마트폰에 이제 설치한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은 거짓 정보입니다. 거짓 정보이고 이것은 뉴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뉴스일 가치도 없는 정보들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그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마치 그것처럼 꾸미고 사진을 조작하고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정말로 카톡이나 밴드에 돌아다니는 정보의 90% 이상은 그런 다 가짜 뉴스들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급하고 이런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서는 그런 정보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밴드나 카톡 계속 날라서 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숙주가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에 숙주가 되어서 그 정보는 정말 탑시간에 우리나라 모든 정보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간을 못하죠.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팩트체크라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서울대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그 사이트를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런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팩트체크,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정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뉴스 탭에 가서 정말 이 기사가 있었는지 한 번만 검색을 해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출처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지 이런 거 하나도 검증을 안 해보고 받은 내용 그대로 퍼나르기 하는 분들이 많죠. 나쁜 사람들은 사실 거기다가 또 자기의 정보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또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거짓 뉴스에 대한 처벌은 국회에 지금 아직은 계류 중이지만은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거짓 뉴스나 거짓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아주 단속도 많이 하고 처벌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나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전파를 하고 유통을 하고 있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페이크된 그러니까 페이크 문제가 더 사실은 무섭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어떤 유명 정치인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는 얘기들이 만약 유튜브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게 카톡으로 옮겨 다닌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충분하고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년 안에 일반 사람들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음성도 AI로 만들고 화면에서 말하는 것도 AI로 만들고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영상이 페이크 영상인지 아니면 진짜 영상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지금 AI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너무 빠르게 급속하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능력은 없고, 스마트폰만 좋아지고 PC만 좋아지고 통신망 속도만 지금 빨라진 상태이죠. 손가락 한 번만 터치를 하면은 많은 SNS에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도 서비스들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리터런시를 놓치면 안 되는 시대이고요. 이것을 사회적으로 시니어나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도 해야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 정규 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들도 아직 사실은 아날로그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지금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코로나 20, 코로나 예를 들어 25가 왔을 때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 페이커 이런 기술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좀 더 SNS나 이런 보다 발전된 서비스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전파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디지털 리터런시 교육 꼭 공교육에 한번 넣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여러분 힘내시고 저도 힘내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화이팅!